안녕하세요. 해축팬 서현석입니다. 다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스날 팬 장희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승입니다. 네, 저희가 사무실을 차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순서가 됐는데 그동안 좀 빨리 촬영한 것도 있고 했는데 하나는 이제 컨펌 반응이 있어서 좀 남겨두고 있고, 그리고 또 다들 코로나가 또 재유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걸린 사람도 있고 해서 생각보다 좀 늦어지게 됐어요. 그렇죠. 뭐 열심히 녹음도 하고 준비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저희 발목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이라 할까나요? 좀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코로나 사실 이 분들을 제외하고 이 4명을 제외하고 지금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격리 지금 상태. 일주일 동안 뭐 사무실 녹음을 못 하고 좀 기다리고 있다가,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이번 주부터 녹음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좀 코로나가 갑자기 또 이게 사무실 좀 잘 되려고 하나 봐요. 반응이 없죠 다들? 아니, 뜬금없어서. 아니, 코로나 지금 우리나라 몇만 명인지 알아요? 하루에 지금 10만씩 뜨던데? 잘 되려니까 또 시작부터 발목을 좀 잡지 않나. 아니, 잘 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솔직히 그건 있어. 걸릴 거면 미리 걸리는 게 낫다. 맞아. 기왕 걸릴 거면 또 한 번 걸리면은 또 몇 개월 동안은 또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잘 지켜주기 때문에 몇 개월은 안심해도 된다. 저도 일단 걸렸거든요 예전에. 네, 저도 걸렸었죠. 혹시 안 걸린 사람 있나요 여기서? 저안 걸렸어요. 오, 또 이제. 조만간 어디서든 걸린다. 형 오늘 몸이 안 좋은데요? 바로 조만간 이번 주에 못 갈 것 같아요. 조만간 일주일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일단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청취자 아니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코로나는 재유행이니까 또 다시 또 조심하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가 사무실 차림과 동시에 지회하는 또 진행하고 있는 대회 컨텐츠가 또 하나 있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대외적인 업무를 좀 많이 처리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는 S버프라는 채널이 따로 있습니다. S버프라는 채널에서 저희가 스포츠 예측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이 나중에 관심 많이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합법 스포츠 토토가 있죠. 합법 스포츠 토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한번 봐서 저희가 나오는 저희 얼굴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승부처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고 아마 매주 올라갈 것 같아요. 그냥 라운드마다 그 배팅 사이트에서 올라오는 그 경기들로 그냥 프리뷰 정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냥 뭐 승부 예측에 좀 집중된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그냥 프리뷰 형식으로 그냥 오늘 이번 주에 어떤 경기 볼 건데 이 경기 좀 어떻지 하고 그냥 그 정도로 보실 분들도 아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사실 이거 말고도 저희가 좀 대외적인 업무를 좀 많이 처리하고 있는데 좀 빅뉴스를 하나 좀 가지고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이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긴 쉽지가 않네요. 네, 좀 해외 쪽이랑 같이 연락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이게 오래 걸리나 봐요. 저 이제 영국 쪽이랑 좀 얘기하는데 정말 이 영국 정말 느리네요. 한 일주일이 지났어 지금 연락을 준 지가. 그래갖고 좀 그쪽이랑 업무를 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좀 너무 늦게 걸려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이 업무가 처리가 되는 순간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거는 바로 북런던 이야기이고요. 이제 1라운드 경기가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경기가 있었으니까 바로 그 경기들부터 살펴보면서 시작을 할 건데요. 일단 1라운드는 팰리스와 아스날의 경기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스날이 어쨌든 승리를 했는데 이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지난 시즌에 아스날이 팰리스를 상대로 좀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홈에서도 라카제트가 겨우 마지막에 코너킥 상황에서 골을 넣어서 무승부 거두고, 원정에서는 악재들이 여러 개 겹치면서 3대0으로 패배를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개막전이 팰리스라는 사실이 딱 나왔을 때, 결정이 됐을 때 좀 많이 불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에선 어쨌든 간에 클린시트와 승점 3점을 가지고 왔다는 점에서 좀 많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아스날이 뭐 경기력이 좋았던 부분도 있고 안 좋았던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깔끔한 2대0 승리라는 게 결과가 스코어가 좋으니까 결과가 좋으면 좋은 게 아닌가.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 말에서 유추해 볼 수 있을 때 아스날의 경기력이 그다지 만족스럽진 않았다. 그래도 뭐 진 팀도 있고 비긴 팀도 있는데 이기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시즌에는 출발을 또 브랜트포드한테 신나게 이제 그렇죠. 뚜가 맞으면서 시작해가지고 그거에 비하면 사실 이번 시즌 출발은 상당히 쾌조의 출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스날이 프리시즌에서 굉장히 또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또 시즌 들어왔어도 또 첫 승리를 따냈는데 좀 아스날은 좀 어떻게 나왔나요? 경기에서? 일단은 프리시즌에 보여줬던 강력한 전방 압박 형태를 이번에도 준비를 해왔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팰리스가 4-3-3 형태로 공격을 진행을 했을 때 미드필더가 역삼각형 형태잖아요. 그걸 보고 아르테타가 4-2-3-1 형태의 정삼각형 중원 라인을 형성을 해서 대인마크를 붙인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전방에서는 팰리스 진영에서 상대 센터백 2명을 왼쪽 윙포워드인 마르티넬리랑 제주스가 맡고 진첸코가 올라오고 사카가 상대 사이드백을 마크하는 형태를 그렸거든요. 원래는 아스날이 이제 최전방에 위치한 3톱이 상대 수비수를 막고 양 사이드백이 올라와서 상대 사이드백을 막는 형태를 그렸었어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윌프레드 자하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팰리스에 왼쪽에서 뛰니까 아스날로 따지면 베나이트 위치죠. 그러다 보니까 화이트가 조금 전진을 억제하고 사카가 측면으로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만 들어보면은 일단 페리스한테 맞춤 전술을 좀 구사한 것 같은데 아르테타가. 그렇죠. 근데 특이한 점이 베나이트가 또 우측 풀백으로 나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번에 프리시즌 때부터 계속해서 우측 풀백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전 사이드백인 토미아스가 여전히 계속 부상에 시달리는 상황이고 그리고 살리바가 임대를 복귀를 했고 지난 시즌에 이어서 이번 프리시즌에도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아르테타가 적극적으로 기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베나이트가 우풀백도 가능하고 이 선수는 심지어 중미도 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베나이트를 우측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우측에 나오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솔직히 공격력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토미아스의 대체자격으로는 세드릭보단 낫지 않을까. 아, 세드릭이 있지만 네. 걔는 없는 게 낫다 그냥. 세드릭은 또 이제 좌우측 둘 다 되니까 네. 그들은 약간 플레인 코치 느낌으로. 유로 우승 경험도 있으니까. 아, 저도 이 경기를 봤는데 이게 사실 첫 경기였잖아요. 그쵸. 개막 첫 경기였는데 저 이 경기를 보고 전 베나이트가 오른쪽에 서는 게 더 낫다는 판단에 드는 것도 하나가 베나이트가 자를 잘 막았더라고요. 그쵸.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경기에서 좀 부상 이슈가 있는 토미아스보다는 뭐 물론 아예 못 뛰었겠지만 뭐 베나이트가 오른쪽에 서서 경기를 하는 걸 보니까 베나이트를 아예 오른쪽으로 세워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자하 때문에 오히려 토미아스가 만약에 부상해서 복귀를 했더라도 베나이트를 썼을 가능성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또 워낙 자아가 그쵸. 워낙 포발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 EPL에서 뭐 검증하려면 한 3명은 붙어봐야 되잖아요. 또 어쨌든 자아가 그렇게 위협적인 상황에서 베나이트가 잘 틀어막았다고 볼 수 있고 뭐 희찬이 형도 비슷하게 보시나요? 네, 뭐 베나이트를 근데 우측 백프를 쓸 수 있는 거는 살리바가 있어서 쓸 수 있지 않나. 살리바가 워낙 프랑스 리그에서 잘했던 모습을 EPL 와서도 보여주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원래대로라면은 딱 베나이트랑 마갈량이스랑 딱 왼쪽 오른쪽 이렇게 센터백을 구성했었는데 아무래도 살리바가 오다 보니까 그냥 오른쪽 센터백을 살리바한테 맡기고 풀백으로 이제 베나이트가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환경이 됐죠. 네, PL 공식전 첫 무대였는데 첫 무대 데뷔전에서 이 정도면은 살리바 나쁘지 않았다. 그렇죠. BBC에서도 어쨌든 2주의 팀을 뽑았고 오, 네빌이었나? 누구였죠? 네, 맞아요. 리오 퍼디난드를 본 것 같았다. 오, 네빌이 아스날 선수한테? 그러니까 오, 진짜 잘했나 보네요. 진짜 리오는 메뉴가 아니라 PL 뭐 25 역대 최고 센터백 중 한 명 뽑히는 선수 한 명인데 리오가 뭐였다고 할 정도면 극찬이죠. 오. 또 살리바는 영입생은 아닌데 그래도 새로 임대 복귀해서 전력이 보탬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아스날은 새로 들어온 선수 그래서 보면은 진첸코가 뛰었었고 그렇죠. 그 경기에서는 그리고 윌리엄 살리바 임대 복귀지만 뛰었고 네, 제수스도 영입이 되고서 뛰었는데 좀 새로 들어온 선수들은 어떤 것 같아요? 그 남은 두 선수 진첸코랑 아니면은 일단은 제수스랑? 진첸코 얘기를 하려면 아스날이 좌측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좌측에서 마르티넬리랑 자카랑 진첸코가 계속해서 스위칭을 가져가면서 상대의 공간을 만들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진첸코가 이제 측면으로 빠지고 마르티넬리가 안으로 좁혀 들어오고 자카가 밑으로 내려오는 형식의 스위칭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조금 팰리스의 아예우 선수가 조금은 이 마크맨의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측면 공간을 많이 허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쉽게 전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후반전에 가면서 진첸코가 이제 수비적인 상황에서는 조금 많이 불안함을 연출했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왼쪽 사이드백으로 출전을 했을 때 수비를 대놓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잖아요. 아 그렇죠. 맨시티 선수다 보니까 그 점은 확실히 적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진첸코가 미드필더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죠. 수비 부분에서는 확실히 뭐 말씀하신 대로 부담감이 있을 것 같고. 그럼 제수스는 어땠어요? 제주스는 워낙 좋았죠. 전반전에 막 화려한 드리블로 네. 막 여러 명 제쳐내는 모습도 보였고 중원에서의 영향력도 괜찮았고 그리고 후반전에 압박으로 결정적인 기회 한번 만들었었는데 맞죠. 웨네고르가 놓친 그 장면도 있었고 은케티아가 나오기 전까지 좀 좋은 모습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진첸코가 이 만약에 마르티넬리랑 자카랑 진첸코가 이제 셋이서 유기적인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진첸코가 좀 안쪽으로 들어오는 편이에요, 아니면 아예 빠지는 스타일이에요? 안쪽으로도 많이 들어와요. 아예 많이 들어와요. 네, 파티 보조작 위치까지도 움직이는 편이고 자카가 그 한창 자카 시프트라 해가지고 자카 그 왼쪽 윙백 자리로 내려서 빌드업했던 맞아요. 경험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용을 하고 있고 자카 역시도 다 되잖아요. 지금은 메짤라 위치까지 다 되니까 세 선수 모두 다 가능한 포메이션이다 보니까 계속 스위칭을 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르티넬리가 살짝 더 바깥쪽에 있다는 개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예 그냥. 터치라인을 밟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좁혀 들어올 때도 있고. 뭐 저는 좀 그런 장면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마르티넬리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윙백들이 바깥쪽에 많이 서 있는 그쵸.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마르티넬리나 아니면 윙포워드들이 아예 사이드로 빠져가지고 폭을 벌리고, 네. 폭을 벌린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오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는데 일단은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아르테타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잘 알겠더라고요. 그쵸. 이제. 근데 반면에 우측에는 역시 화이트가 공격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자하가 화이트를 견제하면서 조금 앞에서부터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투톱이 아닌데도. 그러면서 화이트가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지 못하니까 웨데고르 사카가 조금은 이날 경기에서는 묶이는 듯한 모습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희찬이 형은 영입생들 어떻게 봤나요? 1라운드. 좋게 봤죠. 제수 뭐 프리시즌에는 진짜 왕이었죠, 왕. 킹. 제나우도 저는 발롱도 타는 줄 알았어요. 제수. 아니 진짜 시즌 내내 그렇게 하면 바로 그죠. 응. 두 경기 뭐 4골, 5골 역할해서 이런 선수였나 놀랄 정도인데 딱 시즌 시작하니까 역시 골 넣는 거 빼고 다 잘하는 선수로 돌아와서 뭐 만족스럽게 그냥 보고 있고 뭐 진체코 역시도 딱 예상한 그대로 공격은 잘해주지만 수비는 아쉬운 딱 그 모습 보여줘서 뭐 크게 불만족스럽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막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해서 이 경기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크리스탈 팰리스가 아스날을 상대함에도 불구하고 뭐 내려앉지도 않고 계속 전방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스날이 좀 고전하는 장면도 있었어요, 압박에. 그쵸. 전반전에 독특한 좀 세트피스로 리드를 가져온 다음에 아스날이 조금은 압박 기준선을 내렸거든요. 근데 내리다 보니까 이 센터백 라인 게히 안데르센, 특히 이나는 안데르센이 롱패스를 완전 수준급으로 뿌려주면서 한 번의 다이렉트로 아스날의 수비진을 공략하는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후반전에 에두아르가 빠지고 피지컬이 좋은 마테타가 들어오면서 조금 더 아스날의 수비를 공략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에서 많이 고전을 했었는데 램스데일이 잘 맞기도 했고 팰리스가 골 결정력 면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아스날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한 번을 유효타를 날리면서 득점차를 2점으로 벌렸고 승점 3점을 가져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대0으로 아스날이 이기긴 했는데 보면은 아스날이 불안한 점도 많았고 뭐 예를 들어 램스데일이 그렇죠. 실수해서 딱 찼는데 상대 공격수 맞고 들어갈 뻔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장면도 있었고 수비 라인에서 약간 롱볼이 많이 날라오다 보니까 불안한 면도 있었고 해서 어쨌든 이기긴 했지만 좀 찜찜한 면도 있긴 한 것 같아요. 아스날 입장에서. 네. 근데 앞서 말했듯이 팰리스 지난 원정에서 3대0으로 졌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그래도 잘했다. 상당히 좋은 승점 3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팰리스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누누 저번 시즌 초반에 누누 있을 때 그거 누누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레. 4라운드가 팰리스전인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졌거든요. 그래갖고 근데 에두아르가 몇 초 만에 맞아요. 네. 에두아르가 이때 이적을 하고 셀틱에선가? 네. 이적을 하고 와가지고 에두아르가 골을 넣고 막 그랬던 장면들이 좀 기억이 나는데 사실 비에이라가 오고 나서부터의 그 팰리스는 어우 팀이 빡세졌어요. 너무 그리고 힘들어요, 강팀을 이제. 상대로도 되게 좋았잖아요. 음. 그 맨시티 상대로도 홈에서 이기고
원정에서 비겨서 1무 1패였는데 맨시티 기준으로. 그래서 그 잘하는 펠리스 상대로 어쨌든 뭐 찜찜한 면이 있긴 하지만 이겨서 다행이고 아스날 입장에선. 그렇죠. 그리고 아스날 이야기 마무리하기 전에 또 이 경기에서 논란이 되는 핸드볼 장면이 하나 아니면 크게 보면 2개 정도 있는데 일단 살리바가 손에 맞은 장면이 하나 있고 그리고 가브리엘 마갈량이스가 손에 맞은 장면이 하나 있는데 일단 마갈량이스는 높게 뜬 볼이 쭉 떨어지는데 그걸 쫓아가다가 공이 떨어지면서 손에 맞았고 그다음에 살리바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로스 막다가 자기 몸에 맞고 바로 이제 손에 공이 맞는 장면이 있었는데 어쨌든 둘 다 페널티킥은 선언이 안 됐습니다. 이 장면들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솔직히 이게 핸드볼이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불리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해야 되나? 심판의 재량에 따라서 갈리잖아요.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그 에버튼 맨시티 전에 로드리 핸드볼 그 완전히 맞았었는데 그것도 심판이 결국에는 안 불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희찬이 형이 사실 아까 엄청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번 시즌 쭉 보니까 저는 오히려 기준 명확한 것 같아요. 핸드볼 잘 안 분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분다. 오히려 이런 방향 간 것 같아요. 한때 세리에랑 분데스가 VAR 때문에 핸드볼 엄청 많이 불러줬거든요. 그러니까 맞으면 분다의 형식으로 거의 가기도 했었죠. 근데 요새는 조금 그냥 오히려 안 부는 추세로 가는 게 아닌가? 사실 전체적으로 이번 시즌 첫 라운드 내내 다 심판자들이 다 모든 게 관대했으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솔직히 본 입장에서는 깔끔하진 않죠. 핸드볼은 왜냐면은 축구에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상황이라도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 맞으면 공이 손에 맞아요라고 생각하니까 본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해서 좀 빨리 지금 이렇게 기준 잡았으면 이렇게 쭉 가던가. 근데 또 EPL이 또 다음 라운드면 또 갑자기 또 기준이 어제와 오늘가 다르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축구에서는 좀 더 빡세게 본다기보다는 좀 불편한 시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축구는 손을 제외한 모든 신체를 사용한다라는 개념이 엄청 큰 종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에 맞는 거에 대해서 되게 논란이 엄청나게 많은데 저는 불 줄 알았거든요, 사실. 저는 뭐 살리바 거는 따닥으로 그러니까 자기 몸에 맞고 맞아서 못 피하는 거여서 괜찮을 그냥 저거는 뭐 인정했는데 이건 마갈량이스에서 높게 떨어진 거에서 그걸 손에 맞았는데 안 분 거는 살짝 좀 왜 안 부지? 하는 생각은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쭉 가면 상관없는데 아니 또 이게 또 바뀌잖아요. 또 바뀌면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대로 쭉 가면 이대로 하나보다 이게 기준인가 보다 할 텐데 그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참 핸드볼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겠죠. 사실 심판분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하니까. 근데 참 핸드볼 같은 걸 그냥 아예 정해놓고 좀 해석의 여지가 없이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근데 뭐 규정 자체가 사실 의도라는 것과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에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맞았다고 부르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애매한 것 같아요. 아스날 이야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그럼 토트넘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1라운드에 사우스햄튼을 만났고 시원하게 4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네, 일단 소튼을 상대했고요. 작년 시즌에 소튼을 상대로 되게 좋지 않았어요. 1무 2패를 기록하면서 하센네틀에게 되게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4골을 넣었던 장면들 때문에 그 소튼에게 굉장히 강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소튼 팬 동근이도 맨날 한 얘기가 토트넘 만나면 또 뚜까 맞겠네 맨날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은근 제워프한테 많이 당해요. 그래갖고 이번 경기를 볼 때도 굉장히 조금 제워프한테 많이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첫 골의 실점은 제워프한테 하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하센네틀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제워프나 뭐 소튼의 선수들이 굉장히 토트넘전을 좀 준비를 좀 잘해오는 같다는 생각도 들면서도 하센네틀이 고집이 좀 센 감독으로 유명하잖아요. 저는 많이 유해졌다고 보는 편인데도 끝까지 압박을 걸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조금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하센네틀이 콘테를 상대로 2경기에서 모두 백5를 사용을 했거든요. 원래 하센네틀 하면은 이제 뭐 4-4-2, 4-2-2-2의 강력한 압박, 라인 올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토트넘을 상대로도 이런 전술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던 것 같아요. 사실 모든 팀이 다 그러겠지만 손캐를 막는 거는 사실 좀 어느 정도의 저는 파해법이 있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튼이 좀 준비를 좀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가끔씩은 해요. 그리고 저번 시즌은 좀 먹혀 들었죠. 그래서 콘테가 계속 원하려고 하는 뭐 창의적인 미드필더 아니면 뭐 양쪽 윙백들이 더 퀄리티가 좋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어느 정도의 파해법을 좀 알고 있는 소튼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4대1이 돼가지고 그럼 갑자기 선제골도 넣고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무너졌단 말이에요.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만했던 게 뭐냐면 송케를 이용하지 않고 골을 넣었다는 점을 가장 좀 좋게 봤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볼 때 양쪽 윙백들이 굉장히 좋은 활약들을 해줬어요. 뭐 에메르송은 참 애매하긴 했지만 참 뭐 이 정도면 뭐 일단은 오케이. 그냥 오케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왼쪽에 서선용 씨 이제 우리 세세뇽? 세세뇽 선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세세뇽 선수가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어요. 페리시치 선수가 굉장히 많이 도와준다. 그러니까 이제 페리시치가 뭐 이런 뭐 투터의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이러고 나서부터 폼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것 같고 또 어느 순간부터 경기에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수비수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공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3백 중에 한 선수가 많이 쭉 올라오는 공격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결국 벤데이브 선수가 올라올 때가 있고 로메로 선수가 올라올 때도 있고 다이어 선수가 조금 한 칸 위로 올라오는 경우도 존재하고 그러니까 콘테는 수비수 3명을 두는 거에 대한 어찌 보면 수비수를 많이 두는 거잖아요. 뭐 2명 뽀백에 비하면 많이 두는 편인데 이거에 대해서 부분들을 조금 수비수를 올렸어서 조금 공격적으로 수적 자원을 좀 늘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전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팀 이름이? 그 어디죠? 그 수비수 올린 팀? 셰필드. 그러니까 셰필드의 전술을 조금 사용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들었었어요. 근데 뭐 요즘은 거의 3백 쓰는 팀, 백스리 쓰는 팀들이 그냥 다 양쪽 센터백 올리고 그다음에 뭐 가끔 중앙을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누군가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건 센터백 중에 거의 요즘은 기본이 된 것 같아요. 사우스햄튼이 중원에서 3대2 수적 우위를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포메이션이 5-3-2이기 때문에 3-4-3을 사용하는 토트넘에 비해서 중원 숫자가 한 명 더 많잖아요. 그러면은 소트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거부터 얘기를 하자면 클루셉스키가 많이 내려와주고 벤 데이비스가 많이 올라와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중원에서 오히려 토트넘이 더 많은 상황이 펼쳐질 정도로 토트넘이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 그리고 중원에서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이제 수비 상황을 살펴보자면 케인이 라비아에게 그러니까 6번 롤을 맡은 선수에게 가는 패스기를 맞고 양쪽 윙포워드들이 이 소튼의 양 스토퍼들에게 적극적으로 붙어주면서 전진을 막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윙백은 또 윙백끼리 막아내면서 이 중원에서의 변수 그러니까 토트넘은 많이 올라왔다 했잖아요. 내려오거나 그런 것들을 방지하면서 소튼의 중앙 전진을 막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경기를 좀 보면서 느꼈던 게 콘테가 원하는 축구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창의적인 미드필더에 대한 생각을 사실 저는 꼭 필요한 이제 그러니까 좀 어찌 보면 꼭 필요한 자원은 아니고 있으면 좋은 자원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케인이 볼을 잘 뿌려준다는 거예요. 사실 미드필더에서 3명을 세우더라도 그 한 명을 이제 송케를 위에 세우고 그리고 5명을 세울 때 그 한 명의 창의적인 미드필더를 원하는 거가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는지는 알겠어요. 왜냐면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보면은 하세니틀이 어떻게 보면은 토트넘의 중앙을 막아서 그 저번처럼 하겠다. 왜냐하면 토트넘은 중앙을 막으면 측면으로밖에 공이 돌지 않으니까 이런 거를 대비를 했다고 보거든요. 저도. 맞아요. 저도 양쪽 윙백들의 만약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면 그날 경기는 꼬여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송케를 막아야 된다. 이거는 이미 많은 팀들이 다 알고 있고 많이 시도해보고 많이 결과값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법을 콘테가 되게 많이 생각을 하는 건데 아직까지 감사하게도 크루셉스키가 너무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양쪽 윙백들이 이번 경기에서는 굉장히 잘해줬고 이런 경기를 보여주니까 콘테가 원하는 축구는 이런 축구를 구사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송케 2명에다가 만약 5명의 중원을 썼을 때 이제 한 선수를 좀 창의적인 선수를 써가지고 송케에게 아예 득점을 몰아줄 수 있게 그런 형태를 만들어주는 것도 조금 콘테가 하나의 옵션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는 또 손흥민 선수가 도움 하나 기록하기도 했고 맞아, 다이어 선수 네. 헤딩골. 그리고 아쉽게 골 취소된 장면도 있었고 해서 손흥민 선수 활약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번엔. 그 사실 너무 높습니다 기준이. 한 골이 안 들어가면 케인과 손흥민의 점수는 너무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골든부츠를 받기도 했고 이제는 두 선수가 한 골을 안 넣거나 아니면 두 선수 중 한 명 두 골 다 두 선수 다 한 골도 안 넣었잖아요. 못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골이는 넣었는데 손께 골이 하나도 없다는 게 저는 사실 근데 그게 더 좋다고 봐요. 왜냐면
저번 시즌에도 손깨가 넣은 골의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 한창 메시 잘할 때도 메시 한 골 넣었다 그러면 못했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준치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1러시도 굉장히 잘한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토트넘 라인업에서 특징적이었던 게 영입된 선수들은 선발 라인업엔 아예 아무도 포함이 안 됐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교체로 좀 들어갔는데 심지어 포메이션도 뭐 작년이랑 네, 똑같고 새로운 영입은 없었다라는 뭐 어떤 짤도 도는 것 같은데 일단은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온 선수가 페리시치 선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비수마 선수도 들어왔고 또 히살리송은 안 나왔고 스펜스 선수 안 나왔고 랑글레도 마지막에 랑글레 나왔죠. 네. 맞아. 랑글레 좀 나오고 그래서 사실 이 선수들이 뛰고 보여주기엔 너무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비수마 선수는 하이라이트를 하나 남겼습니다. 이제 나오자마자 경고 하나 맞아갖고 제가 이제 시작부터 이러네 이래갔는데 근데 비수마가 원래 경고가 엄청 많잖아요. 경고 많죠. 유명하죠. 응. 작가급인 것 같은데 카드 받는 건. 근데 퇴장을 많이 안 당해서 퇴장은 안 당해서 그렇지. 옐로 카드는 진짜 작가급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스마가 이 막판에 또 하나 더 보여줬단 말이에요. 중거리 슈팅 하나 보여줬는데 뭐 사실 아직까지는 적응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곧 뛸 가능성들이 높은 선수들이라고 해요. 저는 랑글레 선수도 한번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벤 데이비스 선수가 뭐 잘해주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지만 랑글레 선수도 한번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콘테가 일단은 두 선수는 빠르게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이었던 게 교체 들어간 선수들이 다 뭐 상황이 여유 있어서 그랬겠지만 그냥 그 포지션에 딱 그 선수들이 딱 들어갔어요. 맞아요. 포메이션 아예 안 바꾸고. 페리시치 선수도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쪽 자리에 뛰었고 진짜 다 뭐 루카스 모우라, 페리시치, 랑글레, 비수마, 도어티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냥 다 그 선수들의 포지션을 그냥 대체하는 그런 교체였어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경기에 좀 압도적 수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교체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근데 이 5장 교체가 참 은근 든든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유가 있더라고. 5장이 좀 좋아요. 제가 볼 때도 빨리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약팀들이 5장 교체에 대해서 되게 불만적인 태도를 많이 취했었어요. 그래갖고 좀 이게 시행이 될까 안 될까 했는데 이번 시즌부터 뭐 선수 보호 차원에서 5장 카드를 EPL에서도 꺼내 들었고 그리고 또 보니까 어제 웨스트햄이랑 맨시티 경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파비앙스키가 중간에 갑자기 이제 쳤나 아니면 잘못 떨어졌나 해가지고 교체가 됐어요. 근데 이제 아래 올라가 들어왔는데 이 모습을 보니까 이게 3장보다는 골키퍼 하나 갑자기 부상당하고 교체당하는 거면 되게 카드 한 장 쓰기가 굉장히 좀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5장이니까 조금 여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좋더라고요. 이게 영입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5장 카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일단 첫 주자에는 시원하게 승리를 가져왔고 그리고 토트넘 다음 일정이 첼시입니다. 네 아주 크죠?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다? 자신이 있어요 지금. 근데 첼시도 이기긴 이겼는데 이번 주. 첼시 경기가 좀 많이 어수선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승세가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첼시전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주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투엘이 콘테를 상대로 굉장히 강했거든요. 4경기를 했는데 실점이 하나도 없었고 2대0, 0대1, 2대0, 0대3으로 4연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선수들 입장에서도 좀 동기부여가 셀 것 같아요. 그리고 폼이 선수단끼리 더 뭉쳐 있어요. 작년 시즌의 말에도 그랬지만 이번 시즌에도 더더욱 또 선수들이 좀 뭉쳐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저는 좀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 사실 요 근래는 진짜 첼시가 좀 많이 약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경기는 좀 어떨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조금 기대가 되는 경기예요. 그리고 뭐 아스날은 다음 주 얘기는 안 했으니까 살짝 해보면은 아스날은 레스터를 만나는데 좀 아스날은 어떨 것 같아요? 레스터가 일단은 영입도 거의 안 됐고 아예 거의 안 된 게 아니죠. 아예 없죠. 0이에요 여기. 그리고 팀 상황 자체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아서 홈에서는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레스터를 상대로 좀 약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3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브렌트포드전이거든요. 아마 레스터가 브렌트포드랑 했을 거예요. 네네네. 그거 따라 잡히는 거 보고 로저스의 급발이 조금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조금 이 팀이 영입도 없고 로저스를 그대로 쭉 가는 게 저는 좀 쉽지 않아 보여요. 이번 레스터 시티가 조금 위기지 않을까. 로저스가 여태까지 해준 건 있지만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카스퍼 슈마이켈이 이제 이적을 그죠. 했잖아요. 니스로 갔죠. 그런 면에서도 원정이기 때문에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레스터전은 브랜트포트 때 좀 레스터 많이 불안하더라고요. 그 팀 내적으로 또 포파나 이슈도 있고 딜라망스 이슈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어수선한 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로저스밖에 없는데 로저스. 로저스가 너무 흔들려. 로저스가 과연 이 팀을 다 잡고 할 수 있나 없냐 그게 좀 분기점 뭐 그게 중요 포인트 같은데 좀 이번 로저스 상황은 좀 힘들지 않나. 그래서 아스날이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로저스가 맨날 로저스 3년 차 해가지고 3년 차 때마다 막 망한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또 지난 시즌이 3년 차였는데 또 어떻게 잘 넘겼는데 사실 네. 저번 시즌도 잘 넘겼다고 얘기하기가 참. 그냥 넘어간 거죠. 아니 어쨌든 안 잘렸잖아. 안 잘렸잖아. 안 잘리면 잘 넘어간 거지. 아무튼 그래서 로저스가 불안하니까 아스날이 뭐 좀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의견들이 다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프리미어리그 개막하고 첫 주차 북런던 이야기였는데 여기까지 해보고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북런던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